그리고 어저께 이제 윤석두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글래지에이터님, 예, 박지웅님, 연설하는 거 보니까 걱정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2년에 데자뷰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10년 우리는 어떤 대비를 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자, 2022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2012년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겪었던 것, 우리가 그에 대해서 무슨 대비를 했을까요? 한번 훌딱 볼까요? 네. 3% 내지 4%의 혼표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거 전부 다 공인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박근혜 표 안에 문재인 표가 100장마다 서너 장씩 들어가는 것도 기계적인 있을 수 있는 오류다라고 선관위가 공식 발표했잖아요. 저 그대로 믿으실 겁니까? 아니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장을 뽑는데 그중에 5만원짜리가 3장 내지 4장이 100장마다 섞여서 나오면 국민들이 대박나서 좋겠지만 금융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ATM기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저 기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박근혜 표 안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냐는 거죠. 그죠? 더구나 그 밑에 보십시오. 바로 밑에. 한꺼번에 왕창 묶어서 집어넣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 때 제가 보궐선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이런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면서 손바닥 안에 4장, 5장을 접어서 한꺼번에 넣는 게 가능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10장을 집어넣어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체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박빙의 경우 혹자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럼 부정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으로 당선됐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박빙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과 개표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즉 박빙일 경우에 2 내지 3%의 변수를 줌으로써 그것이 전체적으로 2%가 이쪽으로 올 2%가 저리 가면 합이 4%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우리가 여름철에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모기들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만큼 분위기가 조성되고 온도의 어떤 변화 이런 생태적인 변화에 따라서 모기가 많은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박빙의 구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개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그대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잘은 몰라도 석두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려고 싶어 할 겁니다. 비밀리에 은밀히. 왜? 그들도 사법부 쪽에 있기 때문에. 다 선후배, 친구, 동생, 한참 후배들. 왜 우리나라는 투표 선거를 하는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거기에는 왜 모든 부장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역선관위원장을 맡고 아무리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도 기각당합니다. 왜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드러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선관위원장들 맡은 부장검사 판사들이 전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혼표, 조커표 춘천에서는 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뒤쪽으로 미분류표가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33%, 49% 미분류표가 뭡니까? 기계가 인지하지 못해서 뒤로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계가 개표의 절반이 기계가 인식을 못해서 뒤로 빠져나갑니까? 그리고 손으로 분류합니다. 손으로 분류하면 더 보수가 더 많아지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춘천시 신사오동 49% 미분류표 대량 생산하고 손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삼고 고발을 했더니 기각시켜 버립니다. 광주에서는 위원장 도장까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아래 위 무능 1동 광주 무능 1동 중우 2, 3, 2동이 어딘지 저는 모릅니다만
무능일동 투표부에는 저도장이 찍혔는데 셋입니다. 최하고 이름. 근데 중흥이동 투표구에는 최 누구누구인 내자입니다. 어떻게 같은 선관위의 지역에 도장이 다를 수가 있느냐. 제가 추적을 해서 조작을 했다는 걸 밝혀냈단 말입니다. 광주시 북구에서 누가 선관위 직원이 다음 날 표를 조작을 하면서 위원장 도장까지 위조를 해서 찍은 거를 고발을 했는데 안 받아줘요. 기각시켜버려요. 그리고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선관위 포탈사에서는 이미 어느 지역에 박근혜가 몇 표, 문재인이 몇 표라는 사실이 방송을 타고 나간 겁니다. 방송을 타고 나가버렸어요. 선거 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네티즌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자료를 전부 청구를 해서 요청을 받아서 1대1로 다 대비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대비를 해봤더니 아니 현장에서는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를 추적을 해서 거의 200몇 군데가 전부 이런 일이 나타난 거죠. 자, 대선입니다. 내년은 대선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표용지가 전국에 갔습니다. 투표용지가. 사전에 투표용지 인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쇄 기술 좋으니까요. 선관위가 찍어내는 인쇄가 아닌 다른 인쇄물 찍어내서 손바닥 안에 5장 10장씩 가지고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거를 밝혀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봉투에 투표함에 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손바닥 봅시다 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 그런데 윤석열이 석두가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걱정할 것 없더라? 아, 저 사람은 아니겠더라? 석두 아니라 또 누가 나와도 내년은 박빙의 구도를 못 벗어납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 알죠. 우리 스스로. 예. 과연 압도적인 승리를 할 만큼 지난 4년 동안 해왔는가를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박빙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폐악하고 저런 부당하고 저런 부조리하고 부정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아서야 되겠는가라는 국민 보편적 정서가 있고 그들이 지난 세월 보여줬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갖고 있지만 그 변수 사이를 누가 메꿉니까? 선관위가. 국민은 투표를 하고요.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 내년에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정치라는 거는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견하고 대비하고 그것이 국민이 되었든 어떤 제도가 되었든 예측하는 거예요. 그 예측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천안함 사건, 2012년 개표 부정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반복되지 않고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그러한 거짓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수개표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수개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외쳐왔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